오늘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 얘기들이어서 일단 뉴스를 접하기 전에 뉴스에 대한 주제들을 먼저 인사이트로 잡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한 명이 얘기하고 있고 왼쪽에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중앙 집권식 시스템들의 붕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래서 왜 펀드가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든, 그 다음에 왜 대기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왜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고, 디지털 사회는 기존 구경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사회적 특징들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죠? 센터의 종말. 제목은 센터의 종말입니다.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 다음 최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관련된 논란이 신문에 굉장히 많이 작시되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 사장이 나와서 실제 사과문을,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검토했고, 최태원 회장이 작년 연봉, 자기 자신의 작년 연봉 전부를 반납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밑에 댓글들을 보면 최태원 회장이 연봉 반납하겠다, 내 거 가지고 나눠서 주라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이렇습니다. 뭐 누가 연봉을 반납하랬냐, EVA 계산법으로 공개해달라, 뭐 머리 쓰지 말아라, 한 사람당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왜 뭐 이걸 PS라고 주는 거냐, 그죠? 언론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러면서 SK 전체에 대한 뭐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로 이전하자라는 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번 이 문제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게임 체인저가 된 게임스톱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주가가 뭐 며칠 만에 17배가 오르더니, 그죠? 아시는 것처럼 다시 반의 반토막이 나고 뭐 3일 동안 해서 70% 가까운 하락률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걸 헤지펀드와 로빈 후드발 개인 투자자들의 대결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굉장히 조명했고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었죠. 미국을 흔들어 놓은 게임스톱 급등 사건이라고 막 얘기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포지션으로 다음 타겟이 된 기업들의 막 주가도 막 급등하면서 극장 체인 전문점 AMC 같은 회사들의 주가도 막 폭등했었고요. 몰락한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와 노키아 등 공매도가 많았던 이런 저가주를 대상으로 뭐 개미들의 반격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반공매도 운동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는 싫다라는 버스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막 달리는 이런 시위가 계속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접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지금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정치인인 나발리를 석방하라고 영하 50도를 뚫고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푸틴의 실제 사생활을 폭로하고 푸틴의 숨겨진 딸을 막 SNS 통해서 공개하고 나발리가 지금 러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어달라고 독려하고 있죠, 지금.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네, 스타링크,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테슬라가 그리는 어떤 미래,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전기차와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있겠지만 오늘 나온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이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위협적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국가가 스타링크 위성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국가적 인터넷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SK, 뭐 일본에 가면 NTT 도코모나 일본 여행 가시면 NTT나 뭐 소프트뱅크로 막 잡히잖아요, 알아서. 그다음 미국으로 가면 또 미국 뭐 버라이즌이든 뭐든 AT&T든 뭐 그런 통신사로 이전이 되고,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앞으로 만약에 테슬라가 저런 식으로 위성을 쏴가지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특히 인터넷 서비스가 잘 안 됐던 신흥국이나 낙후된 국가들, 그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 국가의 정치가 투명하지 않고 비리가 많거나
독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폭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라는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법률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기업에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를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국가에다가 망을 깔아서 하는 통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런 걸 보고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여러분도 그려지시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걔네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겠죠.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뭐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개혁이 이번 정권의 화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뭐 알력 다툼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공매도, 러시아 사태, 한국에선 검찰 개혁, SK의 뭐 PS,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논란들, 이 모든 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센터의 종말이라는 거. 센터의 종말. 무슨 얘기냐? 중앙에서 어떤 걸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정보의 공유, 확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플랫폼과 데이터의 특징이라니까요. 디지털 사회의 특징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야지만 커진다라는 거죠. 디지털은 확산되고 공유하고 이용하고 활용할수록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데, 부경제, 유형 자산의 경제에서는 반대였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 혼자 써야지만 그게 가치 있지,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죠.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원자재나 원유나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다 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린 지금 센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다 하나하나의 뉴스로 봤을 때는 개별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디지털 사회의 특징은 뭐냐?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이 공유되고 이용되고 확산되고 널리 퍼지는 걸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든, 내가 투자할 국가를 선정하든, 아니면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앞으로 어떤 시스템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타일의 기업을 투자할 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면 앞으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왼쪽이 이제 기존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의 뇌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도 혹시 왼쪽에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문제점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의 다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센터식 방식의 모든 것들은 다 조직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이죠. 그리고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매도도 분명히 기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을 쓰고 있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개미 투자자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PS를 부여하는 방식도 SK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도 정확한 계산을 하고 주지 않고, 감성적이고, 뭐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내 연봉을 갖다 주겠다, 그거 다 해보니 30억이라고 나왔지만 그걸로는 나눠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직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발생된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공유하기로 했고 왜 이런 PS 시스템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건데, 자꾸 그걸 은폐하려고 그러고 감성적으로 호도하려고 그러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오래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시장에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 왼쪽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또는 조직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직적이거나 집단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도 망설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은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이제 앞으로는 투명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포용적이어야 되고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고 그죠? 폐쇄적이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개방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M&A를 통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계속해서 도전하려는 새로운 DNA, 새로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M&A를 통해서 추가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투명적이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소통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한 집단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왼쪽과 같은 집단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가 깨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박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권위적인데 아마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여러분도 아, 우리 회사 괜찮아지겠지라고 느끼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더 투명적이고 더 개방적으로 뭔가를 소통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보인 집단과 여전히 그걸 숨기고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정책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발리 사태도 그렇고 SK PS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LG전자도 그게 문제라고 그러고 뭐 삼성도 지금 PS에 불만이 있다 그러고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아주 후진적 경영을 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들이 맞닥뜨린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맞닥뜨린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나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세습과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절세와 세습에 맞춰져 있다고요. 포커스가. 뒤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뭔가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자기들의 비용을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보이는 M&A들을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몇 대기업들이 최근에 M&A 한 뉴스들 몇 개만 검색해 보면 그 M&A는 왜 했는지 다 보이실 거예요. 다 자기네들의 모찌를 채우려는 아주 조직적이고 폐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세계화를 넘어서 디지털화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맞는 조직이냐? 단순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뭐 대표 기업, 2차 전지 회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조직이 쇠퇴하고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조직에서 뭔가를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